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더 알찬 방송이 되도록 계속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더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을 드릴 내용들은요, 우선 추석 민심과 관련해서 압도적으로 말씀드리면, 야, 이거 민생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는데 이거 여당이 책임지고 제대로 좀 살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좀 빨리빨리 좀 진행시켜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이 비리, 이 칼질을 빨리 좀 해서 속 시원하게 그야말로 이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빨리 좀 관철시켜라.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왜 봐주도록 놔두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높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도 민생 파탄이 심각한데 이것은 여당이 그만큼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여론전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가 우선 민생 문제에 관해서는 다 똑같이 굉장히 시급하고 여야가 모두가 민생을 제대로 다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여론의 요구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은요. 민생을 어떻게 챙길 것이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경우에는요, 문재인 정권식 민생 해결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 여권의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권 5년 통해서 민생 경제가 얼마나 파탄한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우선 감세를 통하고, 그죠? 이 부동산 세금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대대적으로 낮춰주고, 그리고 이 파탄된 민생 경제, 특히 약자들, 서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말하자면 민생 경제의 피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 주자. 이것이 이제 우리 여권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제 민생 문제 철저히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론조사 이제 수치를 가지고 본 추석 민심을 이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여론의 수치는 가장 최근에 나온 조사가 이제 MBC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SBS 조사, 그 다음에 리얼미터 조사가 있어요. 이 조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여론을 보면 둘 다 절반 이상이 이재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답이다. 즉 보복 수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경찰에서 너무나 봐주 수사이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시각이 절반을 넘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거, 이 원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윤핵관과 이준석 책임이 크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의 경우에는요, 이 MBC 조사도 그렇고 리얼미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지만은 살짝 올라가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고 정당의 지지율을 보면 이 MBC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앞선 데 비해서 또 이 다른 여론조사 SB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또 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에 비해서 상당히 한 10여 % 이상이나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론조사로 통해 본 이 민심의 흐름이라고 보는데요. 조금 여론조사를 통해 본 민심의 흐름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MBC는요, 코리아 리서치의 의뢰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인데, 이재명에 대한 수사의 경우에는요, 52.3%가 이거는 정당한 수사다. 보복 수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복 수사로 보는 시각은 10%나 떨어지는 42.4%입니다. 그리고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한 이 결과에 보면은요, 50.3%가 이 정당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라고 보고 있고, 보복 수사다라고 보인 견해는 41.1%, 그러니까 한 8% 정도로 더 앞서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수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MBC든 SBS든 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한 8%에서 10% 정도 우세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우선 허위 경력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경찰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라고, 불공정한 경찰이 수사라고 보는 것이 64.7%고요.
공정하다고 보는 것은 24.2%. 이게 MBC 결과입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허위 학력이라든가 경력, 그 다음에 전시와 관련 협찬 수수 의혹, 이러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전반을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자라고 하는 민주당의 특검법에 관해서는요, 62.7%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야, 이거 불필요해. 이거는 정략적인 거야. 정쟁인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은 32.3%고, SBS 조사에서도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5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위기와 관련해서 SBS는요, 61.3%가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 김건희, 그 다음에 여사, 이 순으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준석이 4등, 그 다음에 대통령과 내각 책임이, 대통령실과 내각의 책임이 6.8%, 다섯 번째 해당됩니다. 그리고 MBC에서도 보면요, 윤핵관과 같은 대통령의 측근이 제1원인으로 되어 있어요. 34.2%.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 27.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BS에서는 대통령 책임이 제일 큰 걸로 되어 있고, MBC에서는 윤핵관과 같은 대통령의 측근 책임이 제일 큰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약간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대위를 지금 다시 두 번째로 만드는 거, 이것도 53.5%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는 것은 35.6%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 가처분 결정을 한 거, 이거와 관련해서 SBS에서는요, 이거는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42.9%고요. 아니다, 법원이 제대로 판단을 잘했다. 이게 42.8%. 그래서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소폭 회복되고 있지만은 30% 안팎입니다. 그래서 MBC의 경우에는요, 1.8%가 올라서 30.4%, SBS에서는 1.8%가 똑같이 올랐어요. 31.4%.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요, 한 달 전 대비 2.2%가 올랐고, 일주일 전 대비 0.3%가 올라서 32.6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여당의 지지율은, 여당의 내용,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논란 속에서 동반 하락하거나 정체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MBC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8.5, 국민의힘이 34.5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 다 살짝씩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요,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을 밑도는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S 조사를 보면은요, 민주당은 27.1, 국민의힘이 28.4로 되어 있는데 둘 다 좀 떨어지고 있어요. 다만 리얼미터 조사에서는요, 민주당이 48.4고 국민의힘이 35.2. 그래서 국민의힘 하락세가 더 두루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석 민심이고 말이죠. 또 이 개별 의원들 민심 언론에 밝힌 내용 중에 좀 특이 여론을 보면, 우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박수영 의원은 뭐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느냐,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왜 빨리 처리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많더라. 그리고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들고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왜 김정숙 특검법을 들고 나오지 않느냐, 이거 여당이 너무 무기력하다, 그러면서 본인이 혼이 났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 분위기를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원희 의원, 이건 뭐 못 보니까 이 호남의 특성이 있죠. 윤석열 정부가 검찰 공화국을 내세워서 무능 오만 독선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왜 제대로 싸우지는 못하고 있느냐, 똑바로 싸워라, 이게 이제 호남의 민심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이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틀에서는 우선 특검법과 이재명의 여러 법 위반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국민의 절반이 두 법, 하나의 특검법,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잘못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이 검찰의 강한 수사, 절반 이상이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부터 해외 정상 외교에 나섭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이후에 미국에서는 뉴욕에서요,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서너 개 국가들하고 정상회의를 하고, 이어서 캐나다로 넘어가는데요. 이 해외 출국 이전에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임명을 앞두고 있는 분이 둘인데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요, 철저히 반대를 하고 있고,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은 이미 물이 건너갔어요. 자,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 이 출국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그동안에도 윤석열 대통령 청문회에서 여야 이 합의 채택이 안 되는 경우에도 임명해온 사례가 이미 여러 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시기적으로요, 공정위원장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위원장이 지난 8일 날 임기 만료로 끝나서 공석으로 돼 있고, 검찰총장의 경우에는요, 김호수 총장이 지난 5월 6일 사직한 이후 130여일이나 지어서 지금 굉장히 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야당이죠, 청문보고서 채택에 끝까지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명을 하고 떠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저는 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 중요 요직인 만큼 임명을 하고 떠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요, 오늘 TV 조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이준석이가 말이죠, 계속해서 가처분 신청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사법부를 통해서 이 자신의 구명을 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리고요, 소위 부답이라고 말한 이후에 그동안에 언급을 자제해 왔는데, 이준석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의 혼란과 혼돈, 갈등 양상이 지금 이준석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 즉 성상납, 그 다음에 성비위 문제 의혹, 그 다음에 증거인멸교사 혐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두 달째 지도체제가 공백 상태에 있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책임을 다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과 만나는 접촉 가능성과 관련해서 지금 국면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다 라면서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당원 모집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당에 침을 뱉고 흔드는 양상, 이거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인데, 기본적으로 절대 다수의 당원들은 지금 굉장히 격앙되어 있다. 이것이 당의 현 주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당의 이율배반적 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것도 사실 송구스러운 면이 있는데, 누구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든 간에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에 최대한 뒷받침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 책무이기 때문에 당 지도체제를 조속히 확립하는 것이 본인에게 부여된 1차적 책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요. 그리고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일단 비대위를 먼저 구성한 후에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갖겠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말로 내다본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새로운 국정과제도 선보이는 있는 심도 있는 정기국회의 운영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력을 정기국회에 쏟아붓다 보면은 전당대회라고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기가 사실상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당내 다수 의견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는 전당대회 개최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이게 민심이다 이렇게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부 야당급의 지도급 인사들조차도 그건 난센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볼 때 이거는 이율배반적이고 일종의 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민간인 신분으로 있을 때 일이고, 그리고 주가 추락 사건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검사들이 얼마나 탈탈 털었느냐. 그런데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걸 또다시 소환해가지고 정쟁의 핵심 요소로 제기하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했던 비대위원들은 전부 다 바꾸겠다. 그래서 지역과 외부 인사 할당에 무게를 두고 통합형 비대위로 꾸려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요. 그리고 지도체제를 계속해서 공백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비대위를 구성해야만이 이제 원내대표도 19일 날 제대로 선출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제 이러한 TV조선과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이 국정감사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전당대회 하겠다.
라는 입장으로 되어 있어서 주호영 의원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정진석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로 보면은 빨라야 12월 말 또는 1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야당 쪽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재명 의원이 말이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자,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에 관해서요. 내가 뭘 잘못한 게 또 있답니까? 왜냐하면 이 추가 기소 제일 가능성이 큰 것이 지금 우일의 신도시 사건이거든요. 우일의 신도시 사건에 관해서 검찰에서 최근에 압수수색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일의 신도시와 관련된 추가 기소 가능성은 상당히 노고하고 이거는 뭐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게 또 있답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이 얘기는 이미 대장동이라든가 뭐 성남 풋볼클럽 사건이라든가 변호사비 대나무 이렇게 7, 8개의 사법 리스크라 불리는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일종의 정치 탄압적 보복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보복수사가 이걸로 끝나지 않고 또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검찰 기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당 대표의 민생 집중 사법 리스크 차원에서 당 차원의 대응 이런 투트랙 전략과 관련에 대해서 기자들이 다양하게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답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서둘러서 떠났다고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할게요? 뭘 얘기할까요? 결국 여론에서도 당당하게 심판을 받아라. 이거 아니겠어요? 이 죄가에 대한 상응하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지금 추석 민심을 통해서 확인된 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입을 열면 열수록 오히려 수사에 몰린다. 이거를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 자, 이게 지금 야당의 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박범계가 말이죠. 지금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지금 형평성을 잃고 노골적으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법치주의에 대한 탄압,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 누가 했어요? 박범계 장관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박범계 입에서는요. 이 얘기밖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박범계 의원의 내로남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비판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문재인 정권을 향한 표적 수사고 표적 감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기록관에 대한 무제한적 압수수색, 그리고 전임 국정원장들에 대한 고발, 그리고 문재인 관료들에 대해 겨냥한 무제한적인 수사와 감찰, 이런 것이 예고되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이고 정치 탄압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요. 헌법을 수호하고자 한다. 헌법 이념과 가치인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국민과 함께 저항의 국면을 윤석열 정권이 맞이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거 우리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우리 야권에서 우리 당과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해온 이러한 이 비판 이거를 갖다가 지금 역으로 현 우리 여권에 돌려세우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가 박범계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여당의 입장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갖다 놓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요,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여론도 높지만은 지금 이재명에 대한 여론 조사를 보면은 초기에는 보복수사로 봤는데요. 추석 전후로 해서 완전히 바뀌어갖고 이거는 정당한 수사다. 이렇게 지금 여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범계 위원장으로 의원이 끌고 있는 정치산업태력위는 현재까지 26명의 의원과 외부 인사로 구성됐는데 별도로 서른 의원과 전해철 고민정 의원에게 상임 고문까지 맡겼다. 그리고 3개 분과를 구성해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 조정식 사무총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지금 민주당 내 이 당 법률부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인사 20여 명 정도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만큼 민주당 의원들의 범법 행위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는 것이고, 이 수사는 정당한 수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민정 의원이 말이죠. 오늘 KBS 라디오의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가지고 몇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 우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민생은 민생대로, 그리고 대역 강경투쟁은 강경투쟁대로 투트랙 전략을 택한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인데요. 이거 잘못됐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다시 작전을 따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추선 민심을 들어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이재명 리스크, 이게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민생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더라.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검찰 조사가 그동안에 제대로 됐다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게 빠른 해결인데 왜 안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요. 현실적으로 투트랙 전략, 즉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다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다. 이 얘기는 오래간만에 뭐라 그럴까요? 옳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북한과 관련된 뉴스. 지금 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이 8일날 최고인문회에서 핵무력 정책법, 즉 실제로 핵무기를 언제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용권자는 결국 김정은이다. 이걸 갖다가 밝혔어요. 이 5개 조건까지도 상세히 밝혔는데요. 자, 이것이 저도 이제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전문가들도 별 우려가 없다. 참 이거 큰일 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내일 신문이 처음 나오다 보니까요. 오늘 일제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뭡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삼축체계, 그러니까 이제 선제 타격이죠. 그 다음에 참수작전, 이런 거에 대해서 당하고 있지 않겠다. 참수작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제 타격의 징후만 보이더라도, 그리고 보이더라도 김정은이가 필요하다 판단하면 핵으로 먼저 공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유일하게 이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자기가 누르면 눌러버리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제 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핵전 위험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러한 이 북한의 핵 법제화와 관련해서요, 이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나토시 핵 공유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독자적으로 핵을 무장해야 된다거나, 이러한 주장이 이제 더 강하게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제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포기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한미 훈련은 이 북한의 재래식 공격에 대응한 이 대응 훈련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이제는 북한이 핵전을 선제 공격까지 하겠다라고 법제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이 한미 연합 훈련, 이것도 새롭게 개념을 설정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 과제를, 정책적 과제를 이번에 북한의 핵 법제화가 우리에게 제기해주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은, 김정은 이번에 그러니까 구구절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요. 김정은 옆에 새로운 여성 수행원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현송원을 대체하는 인물인지 어떤 인물인지 지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고인문회의 회의장에 입장할 때도 가방과 서류를 들고 밀착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경축 행사할 때도 보면은 바로 김여정 뒤에 그러니까 김여정 뒤에 앉아가지고요. 김여정 뒤에서 현송월 부부장 바로 옆에 앉아서 이 행사를 챙기고 있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새로운 의전 요원을 임명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앙대학교의 재성호 교수가 말이죠. 이번에 강제 북송한 거, 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은 이거는 사법 방해 행위다. 그래서 행정부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강한 비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법무부 학술지인 통일과 법률에 실린 논문, 기술 의사를 표시한 북한 범죄 혐의자의 강제 북송에 관한 법적 고찰을 통해서 기술노민 강제 북송에 연루된 관계자들은 그래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되고 행정부의 간접 살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사법부에 대한 원권 행위이자 우연우위법적 결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이 재성호 교수의 이 학자의 의견만 보더라도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단단한 이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검찰에서도 다뤄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일 또 좋은 뉴스를 갖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